제목 우리를 잇는 끈. 결혼은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끝까지 지탱하는 건 사랑만이 아니야. 어릴 적 엄마가 하신 말이 종종 떠오르곤 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 건 내가 결혼을 하고 난 뒤였다. 혜리는 32살에 자신의 첫사랑이자 지금의 남편인 재훈을 만났다. 재훈은 혜리가 다니던 회사의 신입사원이었고 첫인상은 그리 특별하지 않았다. 그러나 매사에 성실하고 따뜻한 그의 모습에 혜리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혜리 씨, 점심 같이 드실래요? 소심한 듯한 그의 제안이 어딘가 귀여웠고 두 사람은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졌다. 1년 후 재훈은 혜리에게 결혼을 제안했다. 결혼은 로맨틱한 순간들로만 가득 찰 거라 믿었던 혜리의 기대는 현실과 부딪히며 조금씩 깨졌다. 매일 아침 출근 전 커피를 함께 마시던 작은 일상도 바쁜 회사 생활 속에서 사라져갔다. 특히 재훈은 주말마다 부모님 농장 일을 돕느라 바빴다. 혜리는 주말이면 여행을 떠나거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줄 알았는데 집안일과 농장 일이 쌓이면서 점점 지쳐갔다. 재훈 씨, 난 우리가 결혼하면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줄 알았어. 그런데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질까? 혜리의 하소연에 재훈은 미안하다고 했지만 해결책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결혼 3년 차 두 사람의 관계는 어느덧 권태기에 접어들었다. 작은 문제로 시작된 다툼이 점점 커졌고 서로에 대한 불만은 쌓여만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재훈은 혜리에게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재훈은 한동안 어머니 곁을 지키겠다고 했고 혜리는 홀로 집에 남아 생각에 잠겼다. 결혼 후 처음으로 혼자 보내는 시간이었다. 혜리는 재훈이 떠난 집안을 둘러보며 그동안 자신이 간과했던 것들을 떠올렸다. 재훈이 늘 챙겨주던 따뜻한 차 한 잔, 주말마다 농장에서 짓던 그의 땀방울, 그것들이 혜리에겐 너무 익숙해져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다. 혜리는 문득 자신이 재훈에게 얼마나 의지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사랑은 그저 설렘이 아닌 서로를 위해 노력하고 이해하는 과정임을 알게 되었다. 며칠 뒤 혜리는 재훈이 머물고 있는 시골집을 찾았다. 그녀는 말없이 병간호를 돕기 시작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재훈의 부모님과 가까워졌다. 혜리야,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재훈의 진심 어린 말에 혜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 조금씩 다시 시작해보자. 이후 혜리는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임을 마음 깊이 새기게 되었다. 재훈과 혜리는 농장에서의 시간도 도시에서의 바쁜 일상도 함께 나누며 더 단단한 관계를 쌓아갔다. 비가 오는 어느 날 두 사람은 다시 커피를 마시며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재훈이 물었다. 혜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우리 사이를 잇는 끈을 절대 놓지 않는 거. 그리고 그 끈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거.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야 비로소 결혼의 진짜 의미를 깨달은 듯했다. 결혼은
서로를 잇는 끈과 같으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선 노력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함께한 노력이 두 사람을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제목: 시간을 넘는 열정. 60대의 나이에 새로운 꿈을 시작하는 일이 과연 무모한 걸까? 아니면 진정한 용기의 증거일까? 평생을 가정과 회사만을 위해 살아온 한 남자가 나이를 잊고 도전하는 이야기. 그의 선택은 삶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윤석재는 올해 65세로 은퇴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자신이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꼈다. 하루하루 손자들과 시간을 보내고 아내와 시장을 보러 다니는 일상이 편안하면서도 어딘가 허전했다. 석재 씨, 이제 좀 쉬어. 젊을 땐 그렇게 바쁘더니만 이제 좀 편히 살아야지. 아내의 말처럼 은퇴 후의 삶은 편안했지만 석재는 매일 똑같은 하루에 갇혀있는 기분이었다. 어느 날 우연히 석재는 동네 작은 갤러리를 지나가다 문득 멈춰 섰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림들은 그가 어릴 적 좋아하던 풍경화를 떠올리게 했다. 내가 옛날에 그림 그리던 손재주가 꽤 괜찮았는데. 젊은 시절 그림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그는 현실적인 이유로 꿈을 접어야 했다.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미술 대신 공학을 전공했고 회사에 취직하며 예술과는 점점 멀어졌다. 하지만 은퇴 후 그의 마음 한편엔 늘 그림에 대한 갈증이 남아 있었다. 석재는 동네 미술학원에 등록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첫날 그는 망설였다.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런 걸 배워도 되나? 학원의 문을 열자 대부분 20대 초반의 젊은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생기 넘치는 모습에 석재는 순간 위축되었다. 하지만 원장 선생님의 환영 인사와 함께 조금씩 마음을 다잡았다. 처음 붓을 잡고 캔버스 앞에 섰을 때 석재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이게 이렇게 어려웠나? 몇 번의 실패와 좌절 끝에 그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이걸 정말로 원하지 않니? 석재는 끈기를 가지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연습했다. 주변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작은 진전을 이룰 때마다 기뻐하며 자신감을 되찾았다. 학원에서 석재는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젊은 학생들은 석재의 열정을 존경했고 그는 그들에게 인생의 조언을 전해주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중요한 건 마음이야. 특히 그의 그림에 관심을 보인 40대 중반의 화가 지망생인 수영과는 특별한 인연을 맺었다. 수연은 석재에게 그림의 기법을 알려주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작품을 통해 소통하며 점점 가까워졌다. 1년 후 석재는 학원에서 소규모 전시회를 열 기회를 얻었다. 그는 자신의 첫 작품을 세상에 공개하며 설렘과 긴장을 느꼈다. 전시회는 성공적이었고 관람객들은 그의 작품에서 따뜻한 감성과 깊이를 느꼈다. 석재는 전시회를 마친 뒤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림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다. 석재의 삶은 그림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빛을 찾았다. 그는 나이를 잊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를 보여줬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더니 진짜 그렇더군요. 나이를 잊고 열정을 따라가 보세요. 후회 없는 삶이 시작됩니다. 석재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꿈과 용기를 심어주며 그의 작품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